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지금 쿠팡 3,300만 명 정보가 한 번에 털렸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이 정도면 사실상 대부분의 쿠팡 이용자가 한 번씩은 노출됐다고 봐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고 쿠팡에서 2차 공지 문자를 보내면서 주소록,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 혼자만의 정보가 아니라 쿠팡 주소록에 저장해둔 부모님, 지인 정보까지 같이 유출됐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꼭 설정해야 하는 8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쿠팡에서 온 2차 문자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유출 항목을 보면 이름, 이메일 주소,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와 주문정보 일부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쿠팡 주소록 안에 있던 가족과 지인 정보도 같이 노출이 됐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무조건 변경을 해야 하고 쿠팡 주소록도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객센터 전용번호도 함께 안내받으셨을 텐데요. 반드시 쿠팡에서 온 공식 문자에 적힌 번호로만 연락하시고 다른 번호로 오는 연락은 모두 의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쿠팡 비밀번호부터 변경을 해볼게요. 쿠팡 앱에 들어간 뒤 하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회원 정보에 내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름 오른쪽에 있는 회원 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나오면 현재 사용 중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회원 정보 수정 화면이 열리는데요. 하단에 비밀번호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비밀번호 칸에 원래 쓰던 비밀번호를 적고 새 비밀번호 칸에 새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새 비밀번호 확인 칸에 방금 쓴 새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똑같이 적어주세요.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1111, 1234처럼 너무 쉬운 건 피하시고 예를 들어 좋아하는 단어와 숫자 등을 조합해서 만들어주세요. 세 칸 모두 입력하면 하단에 마케팅 목적 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체크박스가 뜹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쿠팡 기본 비밀번호 변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내 폰을 누가 잠깐 만져도 쿠팡을 못 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그아웃까지 하고 자동 로그인도 끊어주셔야 합니다. 쿠팡에 들어간 뒤 하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끝까지 쭉 내리면 우측 하단에 로그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로그아웃을 눌러주세요. 그럼 쿠팡 앱을 열었을 때 간편 로그인을 설정해 두었다면 하단에 계정이 나오고 X를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로그아웃을 했는데도 앱만 열면 다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앱의 데이터 삭제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휴대폰 홈 화면에서 쿠팡 앱 아이콘을 길게 꾹 눌러주세요. 작은 창이 뜨면 I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저장 공간 메뉴를 누르고 좌측 하단에 있는 데이터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요. 앱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나옵니다. 삭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쿠팡 앱을 다시 열어보면 처음 설치했을 때처럼 알림 허용 창부터 권한 안내까지 모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로그인 하실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로그인 등록도 해제를 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번 해킹에서 가장 문제인 부분이 주소록과 공동 현관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쿠팡 주소록을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쿠팡에 들어간 뒤 하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회원 정보를 보면 하단에 기본 배송 주소지가 뜨고 오른쪽에 주소록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쿠팡에서 사용했던 주소록이 쭉 뜨는데요. 집, 회사, 부모님 댁, 선물 보냈던 친구 집까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소 하단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예전 주소라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바로 삭제를 해줍니다. 계속 쓸 주소인데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실제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먼저 바꾸고 이 부분을 누른 뒤 공동 현관 출입 번호도 신규 비밀번호로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까지 해주세요. 이번에는 결제 비밀번호를 변경할 건데요. 쿠팡 앱에 들어간 뒤 하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를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서 결제 수단을 누른 뒤 하단에 있는 결제 비밀번호 보안 설정 메뉴를 눌러줍니다. 비밀번호 변경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오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통신사를 선택한 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 있는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고 인증 요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줍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새로운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새로 사용할 결제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해 줍니다. 생체 인증으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불안하신 분들은 취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등록된 결제카드도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전체 메뉴를 누른 뒤 아래로 내려서 결제 수단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좌 카드 메뉴를 눌러주세요. 쿠팡에 등록된 카드 목록이 뜨면 안 쓰는 카드나 예전 카드부터 삭제 버튼을 눌러 바로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되니 실제로 쓰고 있는 카드인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계정이 해킹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 아이콘을 누르고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보안 및 로그인 메뉴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기기들, 과거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가 추가되었거나 나라나 지역이 이상한 기기 또는 알 수 없음 같은 기기가 보이면 해당 기기에 있는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이 보였다면 쿠팡 비밀번호는 다시 한 번 더 복잡하게 변경해 주시고 쿠팡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 보안도 꼭 같이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쿠팡 유출 이후에는 카톡 피싱, 사칭 문자가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카카오톡도 함께 정리를 해둘게요.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 설정을 눌러줍니다. 채팅 메뉴를 누른 뒤 목록에서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을 찾아줍니다. 혹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활성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친구 목록에 없는 사람이 나를 단체방에 초대하더라도 자동으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보고 참여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팸 단톡이나
보이스피싱방에 자동으로 끌려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를 누른 뒤 이번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카카오 계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계정 이용을 눌러줍니다. 연결된 서비스 관리 메뉴를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어간 뒤 안 쓰는 서비스는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연결 해제를 눌러줍니다. 확인에 체크를 하고 연결 해제를 눌러주세요. 제휴 서비스도 누른 뒤 안 쓰는 서비스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결을 모두 해제해 줍니다. 외부 서비스를 누르면 정말 많은 앱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로그인하고 안 쓰던 앱들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안 쓰는 서비스들은 모두 해제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 메뉴로 들어가서 위치 정보, 프로필 정보, 마케팅 정보 등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 중 필요 없는 정보 제공은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특히 이벤트 및 마케팅 활용은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설정을 할 건데요. 링크가 있는 메시지가 왔을 때 링크가 바로 안 열리게 막는 방법입니다. 메시지 앱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줍니다. 그리고 추가 설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하단에 있는 링크 열기 허용 메뉴를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실수로 링크를 누르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링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설정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메뉴를 누르고 악성 메시지 차단을 눌러줍니다. 활성화를 해주세요. 최신 기종이라면 인텔리전스로 차단 메뉴도 보일 수 있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도 켜서 더 강하게 악성 문자를 차단해 주세요. 이 기능은 경찰청에서 악성 번호로 분류한 번호들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피싱 문자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게 줄여줍니다. 이번에는 전화 앱을 열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설정을 누른 뒤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 메뉴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 알림 메뉴가 있는 기종은 이 메뉴도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스팸 의심 전화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전화를 받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받을 수 있고 전화가 온 뒤에는 통화 기록에서 해당 번호를 눌러 차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번호가 차단되어 다시 전화가 오지 못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도 한번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조회를 검색해 줍니다. 관세청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사이트를 누르고 조회 재발급 해지 메뉴를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을 하는 창이 뜨면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현재 발급된 통관 번호가 보이면 하단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재발급 시 이미 주문한 물건이 있다면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 여부에 재발급을 체크한 뒤 아래로 쭉 내려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통관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쿠팡 대규모 해킹 이후에 꼭 해야 하는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하셨다면 영상 멈춰가면서 천천히 한 번씩 꼭 설정을 해두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내 화면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나와요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